현관 매트 어떤 색깔이 깔렸습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검은색입니까? 어두운 회색입니까? 아니면 오래되어 색이 가진 매트입니까? 많은 분이 현관 매트는 그냥 발을 닦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깔은 취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움이 덜 보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부자들의 집 현관에는 절대로 깔지 않는 색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바로 그 색깔의 매트를 아무 생각이 안 밟고 있는 그런 돈목이 현관문 앞에 갔다가 그냥 돌아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입니다. 풍수에도 현관의 기운이 있고 바깥의 기운이 집안으로 처음하는 모습입니다. 그 첫 자리에 어떤 색을 깔아두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기운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을 밀어내는 기운이 됩니다. 매트 하나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집에 그 색깔이 깔려있다면 이 영상이 끝난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대로 두면 오늘 계속 새어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월급날입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절반이 파급과 달림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지인 경조사 등 크고 작은 지출들이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저축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이 원인은 소득에서 찾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돈이 벌지 않는 거 열공이 오르고 부업을 시작해도 어디선가 계속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특별히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재물이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씀씀이가 크지도 않은데 굉장히 장부가 남습니다. 그 차이를 어디서 보면 예로부터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이 불러들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숨쉬는 공간이며 그 공간 안에 기운이 흐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착한 기운이 머무는 집에는 착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일입니다. 바깥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소식이 들어오고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첫 자리의 모든 분야는 단순한 임페리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깔린 매트의 색깔은 들어오는 기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매트 한 장이 재물의 기운을 그 색깔이 무엇인지, 왜 그 색이 문제인지, 어떤 색이 재물을 불러들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 매트 말입니다. 색깔이 문제이기 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지나치고 색만 바꾸고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색을 깔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서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현관이 어떤 상태인지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깨끗합니까?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쌓여있습니까? 색깔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기부, 백호, 기운의 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코와 같습니다.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피가 탁해지고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생각도 흐려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현관이 막히면 집도 똑같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좋은 기운도 순환을 가지 못합니다. 집 안전체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용성이 재물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관이 막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신발들, 현관 쪽에 쌓인 택배 상자, 몇 달째 기다리는 우산, 구석에 밀려있는 특이한 물건들, 어두컴컴한 조명, 뭔가 누룩하고 희한한 것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운이 들어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서로 오래된 기운이 막혀서 다시
바깥으로 돌아나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두 집의 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집입니다. 문을 엽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신발장이 보입니다. 안정하고 신발 두 켤레,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 작은 화분 하나, 공기가 맑고 은은한 공기가 납니다.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깨가 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집입니다. 문을 엽니다. 신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몇 달째 신지 않는 신발이 먼지를 흡수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두세 개 쌓여있습니다. 우산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묘하게 눅눅한 느낌입니다.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누워서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어느 집이 여기 오늘 보면 대부분 첫 번째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깔끔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집은 기운이 막힘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그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집은 기운이 들어오다 막혀서 다시 나가는 구조입니다. 좋은 기운이 문 앞에서 넘치도록 돌아서 재물의 기운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히 신발에 주목하십시오. 신발은 풍수에서 움직임의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사람이 바깥을 다니며 만난 기운이죠. 그 기운을 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은 아니고 바깥에서 가져온 서로 다른 기운이 현관에서 뒤섞여 충돌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을 예의자 기본으로 여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정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생각도 뒤죽박죽이 되고 생각이 흩어지면 결정력이 흩어지고 결정이 흩어지면 판단이 느려지고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틈에서 돈이 새는 것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지출, 준비하지 못한 지출, 이것들이 어지러운 현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믿기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생활의 기운은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현관을 정리하고 신발을 가지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리된 현관 위에 잘못된 색깔의 매트가 깔려있으면 정돈된 기운 위에 차단막을 깔아놓는 문 앞까지 들어오려던 재물의 기운이 마지막 순간에 그 색깔 하나에 막혀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잣집에 절대 없는 그 색깔, 왜 그 색이 돈을 쫓아내는지 다음 이야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부자 현관에 절대 깔지 않는 색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색깔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색입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많이 지내져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져 있는 가장 쉬운 색들이 현관에 깔려 나옵니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매트 지금 깔려있습니다. 검은색은 분명히 아름다운 색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세련되어 보입니다. 더러움도 덜 보입니다.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현관 매트를 볼 때 검은색을 선택하는 분들이 그런데 풍수에서 검은색은 물의 기운을 담으세요. 물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바깥으로 끊임없이 흘러나갑니다. 현관 입구에 이 기운을 깔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재물이 들어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빠져나가 버립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느낌. 혹시 기억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 하나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한 회색입니다. 회색은 완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튀지 않고 깔끔한 건데 그래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풍수에서 진한 회색은 기운이 강한 색입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무겁고 가라앉는 그 현관에 이 색을 깔아두면 들어오는
그래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의 능력이 서서히 꺾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가 있고 돈을 벌려는 에너지, 기회를 잡으려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공간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결과를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탁하고 어두운 파란색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선명하고 밝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빛이 바래고 어둡고 탁한 파란색입니다. 오래되어 색이 다른 파란 계열의 매트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운의 방향을 아래로 끌어냅니다. 위로 올라가야 할 기운이 누립니다. 성장해야 할 것들이 자꾸 바라고 기회가 와도 위로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놓입니다. 재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올라가야 할 운이 계속 아래로 향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색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몰라떨어집니다. 나쁜 의도로 생각하시는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트의 상태를 봐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관에 깔린 매트가 얼마나 됐습니까? 가장자리가 풀려 있습니까? 밟을수록 납작하게 물려 있습니다. 얼룩이 있는데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색이 바래고 구석이 말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매트는 색깔이 좋아요. 기운을 담는 그릇이 날가 있으면 기운을 제대로 담지 않습니다. 깨진 그릇에 물을 담으려 해도 흘러버리는 것과 현관 매트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건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낡으면 바꿔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어떤 색이 좋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칩니다. 좋은 색을 따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 때문입니다. 현관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어울리는 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쪽 현관에 맞는 색이 남쪽 현관에는 원래 독이 됩니다. 동쪽에 맞는 색이 서쪽에는 맞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현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방향별로 어떤 색을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향도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색을 따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색도 소용이 없다고 지금부터 방향별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준비했습니다. 자, 침반에 걸려십시오. 읽고만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면서 들으십시오. 이 내용은 꼭 흘려보낸 내용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방향은 기본 동쪽 현관이나 서쪽 현관은 받아들이는 기운의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남쪽은 양기, 양해가 강하고 북쪽은 음기, 임해가 강합니다. 이 서로 다른 기운의 입구에 같은 색을 까는 것은 체질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북쪽 현관입니다. 북쪽은 수, 즉 물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북쪽이니까 차갑고 어두운 색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나 파란색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북쪽은 운이 강합니다. 여기에 같은 성질의 색을 더하면 기운이 넘쳐 흘러버립니다. 물이 넘치면 홍대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잡히지 않습니다. 북쪽 현관에는 흰색, 맑은 색이 좋습니다. 음기의 기운으로 넘치는 그릇에 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안정되고 들어오는 재물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남쪽 현관입니다. 남쪽은 화, 고, 즉 물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햇볕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양기가 넘칩니다. 활기차고 밝은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깔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과열됩니다. 기운이 폭발적으로 타오르다가 금방 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매물이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패턴이 됩니다. 남쪽 현관에는 녹색 계열이 좋습니다. 녹색의 기운으로 하기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야 나무가 타오르기 전에 물을 제대로 주고 기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넘치지 않고 꺼지지 않고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듭니다. 세 번째,
동방의 색입니다. 동쪽의 기운과 같은 성질의 색으로 그 기운을 더 강하게 살려주는 것입니다. 동쪽 현관에 이 색을 깔면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막혀있던 기회가 네 번째 서쪽 현관입니다. 서쪽은 긍진 기운의 방향입니다. 결실과 수확의 기운입니다. 해가 지는 방향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운, 결과를 거두는 기운이 담겨있습니다.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는 흰색 또는 은색 계열이 가장 잘 있습니다. 이미 윤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같은 성질의 색으로 그 기운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수확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릅니다. 다섯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동남쪽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동남쪽은 재물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방향 중에서 재물과 인연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재물을 이야기할 때 동남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혹시 현관이 동남쪽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재물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잘못된 새를 깔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의 문을 스스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동남쪽 현관에는 녹색, 자주색이 좋습니다. 녹색은 생장과 생명의 기운입니다. 자주색은 재물과 귀함을 동시에 부르는 색입니다. 예로부터 귀한 자리에 자주색을 쓴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색들이 동남쪽의 재물 기운을 활짝 열어줍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쪽 현관은 흰색, 밝은 베이지, 남쪽 현관은 녹색 계열, 동쪽 현관은 녹색, 연두색, 밝은 갈색, 서쪽 현관은 흰색, 은색 계열, 동남쪽 현관은 녹색, 작은 현관으로 나침반 앱을 열고 현관문 앞에 섭니다. 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깔린 매트색과 비교해 보십시오. 맞는 색입니까? 아니면 반대되는 색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색깔을 맞추십니다.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색깔과 방향을 완벽하게 맞춰서 현관에서 매일 반복하는 어떤 행동이 그 기운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도 확인했습니다. 방향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쩌면 색깔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 밥으로 깨는 거기 때문에 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바꾸지 않으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물의 기운을 찾아가는 습관입니다. 병관에서 매일 하는 행동 중에 돈을 쫓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문을 엽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방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거실을 호흡하고 집행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방은 바깥의 기운을 가득 담고 직장에서 긴장, 그래서 지체 가는데 활동에 쌓인 탁한 에너지, 이것들이 가방 안에 싣고 가방 겉면에 붙어서 함께 들어옵니다. 이 가방은 현관 바닥에 그대로 두면 바깥에 탁한 기운이 현관 바닥에 좋은 기운을 들어오게 해도 탁한 기운 덩어리가 기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방은 반드시 제자리에 두십시오. 현관 바닥이 아닌 정해진 자리에 두십시오. 신발장 위도 좋고 강한 선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관 바닥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멈추시고 하루 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바깥에서 가져온 기운을 여기서 털어낸다는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가방을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현관의 기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신발을 벗을 때 어떤 방향으로 벗습니까? 신발포가 안쪽으로 들어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렇게나 흘러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칩니다. 풍수에서 신발포가 바깥으로 향하는 것은 나가는 기운을 만듭니다. 집안의 기운이 문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그 방향을 따라
신발 코가 현관문 쪽으로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기운이 됩니다. 들어오는 방향, 바깥에서 오는 기운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신발 하나를 가지런히 놓는 것,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이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부터 기운의 방향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신발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지, 그리고 한가지를 신발을 벗을 때 코가 현관문 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놓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기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지금 신발장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몇 년째 신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다. 밑창에 달아버린 신발이 있습니다. 한쪽만 남은 신발이 있습니다. 유행이 지나기에는 신을 일이 없는데 버리기 아까워 나온 신발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떠올려보십시오. 이 신발들은 그런 물건이 오래된 기운을 붙잡고 있는데 지나간 시간이 지금 바닥에 내려가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흔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새 기운이 들어오려면 이런 기운이 내려야 그런데 신발장 아주 오래된 신발이 쌓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 기회, 새 재물이 들어오려면 이미 부자들은 신발을 잘 세웁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리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운의 순환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오래된 것을 내보내고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1년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자리가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현관 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관이 박스입니까?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구가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수에서 빛은 들어옵니다. 밝은 곳에는 활기가 있습니다. 기운이 살아 움직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운기가 쌓입니다. 기운이 정체되고 침체됩니다. 어두운 현관은 운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양기가 약하면 활기가 없습니다. 활기가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곳으로 모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멀어집니다. 현관만큼은 밝게 유지하십시오.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면 조명에 신경 쓰십시오. 차갑고 하얀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노란빛 창문과 현관에는 훨씬 좋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은 기운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따뜻한 빛은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전구 하나를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현관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빛이 맞아주는 현관과 어두컴컴한 현관, 그 차이가 하루의 마무리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에 바꿉니다. 지금까지 현관에서 매일 반복되는 네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방을 현관 바닥에 두는 것, 신발 방향을 신경 쓰는 것, 오래된 신발을 쌓아두는 것, 어두운 조명을 방치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은 충분하고, 그런데 이것을 모두 고쳐도 집안 특정 공간에 문제가 남아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가지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집안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서 돈이 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매트 색깔도 확인했습니다. 신발도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조명도 바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현관을 그런데 들어온 기운이 집안에서 흘러가는데 그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현관에 들어와도 집안 특정장에서 막히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집안에서 겨울이 새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떠올리면서 기운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의 몸으로 현관을 지나 거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주방에서 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기운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어딘가에서 막히면 이 자리에서 기운이 정체됩니다. 보이지 못하고 섞기 시작합니다. 탁해진 기운은 재물을 풀어냅니다. 건강을 흐트러뜨립니다.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기운은 물과 같습니다. 흘러야 살고 막히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많은 분이 화장실 문을 열어둡니다. 환기가 된다는 습기가 빠진다는 그런데 이 시민들은 풍수에서 물을 재물과 연결됩니다.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인다. 그런데 화장실은 물이 나가는 곳입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재물 기운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처럼 들어온 기운이 화장실 문이 열려서 물과 함께 흘러나갑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변기 뚜껑을 내려보십시오.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열려 있으면 그쪽으로 기운이 빨려 들어갑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는 것은 그 통로를 막는 괴물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닫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납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문이 열려 있다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받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자리입니다. 주방입니다. 특히 다스리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합의 모의 공간입니다. 불을 다루는 곳입니다. 먹거리를 만들고 다루게 생각합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집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에 피가 돌고 주방이 살아있어야 집 전체에 기운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방이 어떤 상태입니까? 가스레인지에 기름이 얼음이 있습니다. 싱크대에 냉장고 위에 먼지가 쌓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냉장고 안에 자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의 주방에서는 집의 경기가 떨어집니다. 기운이 탁해집니다. 가족의 건강에 흐트러지고 재물의 흐름이 막힙니다. 부자들의 주방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깨끗합니다. 요리를 하고 나면 바로 닦습니다. 설거지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항상 정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안도 충분히 정리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결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의 기운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행위, 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아낌없이 순환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가스레인지를 한번 닦으십시오. 냉장고 안에 오래된 것이 있다면 꺼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주방의 기운을 살아납니다. 세 번째 자리입니다. 침실입니다. 그리고 자는 방향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기운을 재충전합니다. 하루 종일 쓴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머리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충전되는 기운의 생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동이 흡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허리가 강해 수면이 불안해집니다. 힘이 많아지고 특별히 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동쪽은 양기와 시작의 기운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서쪽은 결실의 기운으로 안정적입니다. 편안한 수면이 됩니다. 이게 재물과 가장 깊이 연결된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동남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쪽은 재물의 방향입니다. 현관이 동남쪽을 향하면 재물이 들어오기 좋은 구조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동남쪽으로 가면 재물의 기운을 충전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생각이 맑고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이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보는 오늘 밤 자기 전에 머리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집안에서 재물이 새는 세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있는 것, 주방이 탁해져 있는 것, 자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것, 이 세 곳을 정리하면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안에서 제대로 순환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간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습관이 달라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여기 모이는 사람이 계속 쓰는 사람이 이 차이가 건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에 됩니다. 그 하루의 차이가 보이니 다른 이야기를 건강을 보이겠습니다. 공간과 뚫는 색깔도 알았습니다. 신발 방향도 바꿨습니다. 화장실 문도 닫았습니다. 주방도 정리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간만 봤을 때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돈이 드는 사람이 계속 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현관 매트를 깔아도 같은 방향으로 신발을 놓아도 결과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하루에서 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세는 사람의 하루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돈이 새는 사람의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뜹니다. 다시 울립니다. 또 끕니다. 또 울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뉴스를 봅니다. 남의 일상을 봅니다. 남의 소비를 봅니다. 남의 여행을, 남의 식사를, 남의 삶을 한 시간이 지납니다. 정작 자신이 하고 나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비교하고 넘어가고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이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의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잠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5분입니다. 10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에 자신의 하루를 자신이 시작하는 남의 삶을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여름을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고 그리고 그 1년이 쌓여 살게 됩니다. 지갑이 됩니다. 지금 지갑 안이 어떤 상태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영수증이 잔뜩 구겨져 있습니까? 카드가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까? 현금 방향과 맞지 않고 쓰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언제 넣었는지 모르는 쿠폰이나 포인트 카드가 지갑을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은 대접받는 곳으로 지갑이 어지럽고 낡아 있으면 돈이 그 안에 머물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갑니다. 반대로 정돈된 지갑, 깨끗한 지갑, 지폐가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들리는 지갑, 이런 지갑에는 돈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십시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따로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꺼내십시오. 현금이 있다면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지갑은 오래 쓰는 것이 기록이 아닙니다. 낡고 헤어진 지갑을 계속 쓰는 것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 망가진 채로 쓰는 것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새 것을 바꾸십시오. 지갑을 바꿀 때는 새 지갑에 처음 돈을 넣기 전 잠시 그 지갑을 손으로 감싸고 좋은 기운이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갑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돈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말의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십니까? 돈이 없어. 이번 달도 빠듯해. 왜 이렇게 돈이 안 보이지? 어차피 나는 안 돼. 무심코 내뱉는 말입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은 기운을 냅니다. 돈이 없다는 하루에 몇 번 말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는 상황을 찾아냅니다. 돈이 나가는 이유를 만들고 돈이 들어오는 기회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이 말의 힘을 강조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만듭니다. 행동은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돈이 없다 대신 지금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되지?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나는 대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쌓이게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그 말이 기운이 되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듭니까?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듭니까? 아니면 내일 걱정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듭니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합니다. 자는 동안 내는 그 생각을 계속 처리합니다. 걱정하며 잠들면 자는 동안에도 걱정의 기운이 몸 안에서 자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어떻습니까? 자는 동안 그 기분이 몸 안에서 순환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자기 전에 스스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크지 않아도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현관은 정리되어 있는지, 화장실은 같이 주방은 깨끗한지,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이 짧은 정리의 기운을 하룻밤 사이에 재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습관이 공간을 그리고 그 공간과 습관이 함께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오늘 당장 할 것, 이번 주 안에 할 것, 한 달 안에 바꿀 것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현관 멘트 색깔을 시작했습니다. 현관의 기운을 이야기했습니다. 방향대로 맞는 색을 짚어드렸습니다. 지방에서 재물이 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루의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이미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좋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할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관 매트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깔리는 매트가 검은색입니까? 진한 회색입니까? 탁하고 어두운 색입니까? 알고 해서 가장 많이 풀리십니다. 해당된다면 교체를 결심하십시오. 오늘 당장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심은 오늘 하십시오. 결심하는 순간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관 신발을 지금 바로 정리하십시오. 흩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코가 현관문 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맞추십시오. 이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변기 뚜껑을 열으십시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화장실 확인하십시오. 열려있다면 닫으십시오. 열리십시오. 오늘 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안에 할 것입니다.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발장을 정리하십시오. 신발장 문을 여십시오. 1년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다. 밑창이 달아버린 신발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을 일이 없는 신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십시오.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비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이 나가야 새 기운이 옵니다. 신발장 안에 빈자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새 기회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관 조명을 바꾸십시오. 형광등이라는 따뜻한 색감의 전구색 LED로 교체하십시오. 어둡다면 밝게 만드십시오. 전구가 나가있다면 지금 당장 갈아치우십시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밝아야 들어오는 기운도 밝아집니다. 전구 하나 바꾸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현관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를 빼십시오. 현금이 있다면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넣으십시오. 지갑이 많이 나갔다면 이번 주 안에 새 것을 준비하십시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들어옵니다. 지갑이 정돈되면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현관 방향이 맞는 매트를 교체하십시오. 나침반 외부로 현관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북쪽이라면 흰색이나 밝은 베이지, 남쪽이라면 녹색 계열, 동쪽이라면 녹색이나 연두색, 밝은 갈색, 서쪽이라면 흰색이나 은색 계열, 동남쪽이라면 녹색이나 자주색. 불교 풍수에서는 전통적으로 3월에서 8월, 4, 8, 4, 이 음력 절기의 변화에 맞춰 기운을 다스리는데 특히 이 시기 현관 매트의 상태가 한 해의 개울을 결정합니다. 매트를 고를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십시오. 색이 맞고 상태가 좋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에는 이미 좋은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 습관 하나를 바꾸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딱 5분입니다. 그런데 이 5분이 하루의 기운을 만듭니다.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결과를 냅니다. 일단 여기 동작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 매트 하나, 신발 방향 하나, 화장실 문 하나, 아침에 오면 자기들 감사한 마음 하나 사셔야 됩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미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이 영상을 보고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마음, 재물이 머무는 집에 그 마음이 이미 좋은 기운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내일 또 하나를 바꾸십시오. 집안의 기분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조금씩 분명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열어두시고 그 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나드는 그 현관 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다음에는 침실 방향별로 재물 기운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지갑 색깔과 재물의 관계에